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에나 나올 황당한 사건을 겪었던 남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벌인 적도 없던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보신 적이 있나요? 전 한번 분통이 터질 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사히 지나간 일이지만 아직도 가끔 그때 꿈을 꾸고 깨어날 때면 심장이 쿵쾅거리곤 해요. 그때의 답답한 심정이 실감나게 느껴져서요. 아마 이 세상에서 눈을 감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때의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아버진 평생 카센터를 운영하셨고 어머닌 떡집을 운영하며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어요. 지방대를 졸업한 전 취업의 벽에 부딪힌 뒤 아버지 제안에 따라 아버지 카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아버지께 손기술뿐 아니라 정직과 양심을 배우며 일을 하던 전 카센터에 손님으로 왔던 아내와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아내는 원래 저와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처음으로 저와 재회하게 되었던 거예요. 어? 야, 너 나영이 아니야? 문희라. 이게 얼마만이야? 너 여기서 일해? 아낸 고등학교 다닐 때 얼굴도 예쁘고 똑똑해서 인기가 참 많았었어요. 전 아내와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고요. 처음엔 친하지도 않고 서먹한 사이였건만 한 번은 같은 반 여자애들이 아내를 시기 질투해 소외시킨 적이 있었답니다. 전부는 아니고 유독 시샘이 많은 몇 명이 그런 짓을 벌이더라고요. 그 꼴이 너무 꼴보기 싫어 전 일부러 큰 소리로 아내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때 아내는 고맙다며 제 책상에 딸기 우유와 빵 하나를 올려뒀었어요. 그때부터 좀 친하게 지냈던 우린 고등학교 졸업하며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었죠. 어, 여기 우리 아버지 카센터거든. 그래? 아무튼 반갑다, 야. 우리 거의 11년 만이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래, 넌 뭐 하고 살아? 나 아빠 회사에서 회계 업무 맡고 있어. 그래.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하셨었구나. 그렇게 반가운 재회란 우린 그날 저녁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 꾸준히 연락하고 지내다 전 2년 뒤 아내에게 고백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아내가 싫진 않았지만 서로 가볍게 만날 나이가 아닌 상황에 아무래도 집안 차이가 있어 먼저 용기를 내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먼저 용기를 내어준 덕에 저도 한 걸음 용기를 내어 우린 그날부터 연인이 될 수 있었죠. 꼬박 1년을 연애한 우린 결혼을 약속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처가에 먼저 인사를 갔던 날 기대와는 달리 전 자존심이 많이 상하고 말았어요. 장인은 그래도 절 반겨주셨는데 장모가 절 향해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냈었거든요. 명문대를 나오고 집안도 좋은 아내에 비해 조건이 부족한 저 자신을 알고 있어 어느 정도 미리 각오를 한 상태였고요. 하지만 너무 대놓고 절 무시하는 장모를 보니 표정 관리가 영 힘들더라고요. 아유, 내가 진짜 참으려고 해도 마음에 안 들어서 속이 터지네, 터져. 수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결혼을 시키지. 우리 나영인 고려대 나오고 나중에 자기 아빠 회사 물려받으면 대표 소리도 들을 텐데 지방대 출신의 카센터 직원이 뭐야. 장모의 그런 무례한 태도에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조건이 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가 무시까지 당해야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장모는 아내가 벌컥 화를 내자 마지못해 사과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너무 불편한 첫 만남이었지만 아내와 장인의 노력에 어찌저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후 저희 집에 인사 온 아내는 저희 부모님께 정말 살갑게 다가갔어요. 부모님도 예비 새언니가 보고 싶다며 집에 와 있던 동생도 모두 그런 아내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죠. 그런데 얼마 뒤 열린 상견례 자리에서 장모는 또 결혼이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더라고요. 부모님도 저도 그런 장모의 마음을 눈치챘을지언정 꾹 참고 있었는데
식사를 하며 장인과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던 와중 장모가 기어코 선을 넘더라고요. 전 부자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도 자식들만큼은 정직하고 선하게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착하게 자라준 자식들이 제겐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별 잘나지도 않게 키워놓고 잘난 척은. 그건 대놓고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도저히 참질 못하겠더군요. 그래서 전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최소한 저희 집안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이 결혼 그냥 안 하겠습니다. 전 거기서 바로 파혼 선언을 해버렸네요. 그랬더니 아내와 장인뿐 아니라 장모도 황당한 듯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전 그런 장모의 눈을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고연봉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벌만큼 법니다. 전 나영이 집안이나 돈을 보고 결혼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나영이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저희 집을 이렇게 무시하는 걸 보니 결혼해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긴 어려울 것 같네요. 이 결혼 여기서 그만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 한들 저희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결혼은 절대 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화가 난 표정의 부모님을 모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장인이 황급하게 우리를 붙잡더라고요. 아이고, 우리가 미안하네. 이 여편 내가 말실수를 했어. 당신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 딸내미가 좋다면 된 거지. 왜 이런 실례를 저지르냐고. 당신이 애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빨리 사과 못 드려? 아유, 사돈 어른들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이 사람 집에 가서 따로 단단히 혼을 내겠습니다. 그렇게 장인은 그래도 경우가 있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내도 화를 내자 결국 장문도 마지못해 사과를 하더라고요. 부모님은 죄송해서 어쩔 줄 모르던 아내를 봐 장모의 행동을 넘어가 주시기로 했죠. 상견례 당일엔 화를 풀지 못하셨지만 나중에 장인이 따로 연락드려 다시 사과하고 아내도 계속 사죄드리러 찾아오니 마음이 좀 풀리신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이후 진지하게 파혼을 고민했지만 또 한 번의 장인의 사과와 아내의 애원에 결국 마음을 돌리게 됐어요. 그렇게 우린 결혼을 했고 다사다난한 시간 끝에 아내는 제 아내가 되었죠. 결혼 후 아내와 제 사이는 더없이 좋았습니다. 아내는 저희 부모님과 동생에게도 참 잘했고 제게도 아주 든든하고 고마운 동반자가 되어주었어요. 하지만 장모와 저와의 관계는 갈수록 나빠졌죠. 누가 자기 주려고 힘들게 음식 만들 줄 아나? 왜 그렇게 밥을 먹어? 그리고 고기 먹지 말고 거기 콩자반 먹어, 콩자반. 그거 많이 남아서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처가에 갈 때면 장모는 한 번도 절 곱게 대해준 적이 없었어요. 은근슬쩍 제 앞에 반찬을 멀리 놔둔다거나 심할 땐 절 무슨 음식물 처리기 대하듯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제가 무슨 음식물 처리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저 고기 저희가 사온 겁니다. 제가 사온 삼겹살 제가 좀 먹지도 못하나요? 먹는 거로 그러는 게 제일 서운한 거예요. 엄마, 진짜 엄마 때문에 집에 오기도 싫어. 자꾸 내 남편한테 왜 그래? 당신, 내가 직원들 앞에서 당신 망신 줬다고 지금 박서방한테 화풀이 하는 거지? 직원들 아내들한테 갑질하다가 걸렸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디 그 화풀이를 사위한테 하고 있어? 나야말로 당신 입에 들어가는 쌀값 아까우니까 당신이나 밥 그만 먹어. 뭐야, 엄마, 이번엔 또 누구한테 그랬어? 저번에 우리 부장님 사모님한테도 쇼핑 수발 좀 들라고 불러냈다가 공개 사과했던 거 기억 안 나? 아우,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장모가 제게 히스테리를 심하게 부리는 날은 장인에게 실컷 욕을 먹은 뒤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결혼 전에 몰랐는데 장모가 회사 직원들의 아내들에게 그렇게 갑질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일이 회사 내부에서 몇 번이나 문제가 되어 대표인 장인이 직원들 앞에
고개 숙인 일만 해도 3번이었다고 하니 장모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장모는 그렇게 직원들의 아내들에게 갑질하다 걸리는 일 외에도 자주 장인의 화를 돋궜습니다. 장인이 그렇게나 싫어하던 화투판에 드나들고 과소비를 싫어하는 장인 몰래 명품관에 가서 카드를 몇 배, 심할 땐 1,000만 원 단위가 넘게 긁고 오기도 했죠. 그래도 애 둘 낳고 산 사이니 장인은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셨다는데 장인에게 실컷 욕을 들어먹은 뒤 장모는 만만한 제게 더 히스테리를 부렸던 거죠. 내가 뭐 아우그러면 지들이 대표 사모하든가. 난 말이야 자기 위치도 모르면서 기어오르는 인간들은 확 밟아놔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 회사 직원만도 못한 사람이 내 사위라니 내 속이 어디 속이겠냐고. 그래서 모임에서 다들 만난 김에 심술 좀 부렸다. 왜? 이게 다 자네 때문이잖아. 따지고 보면 장모님이 회사 대표도 아니시잖아요. 설령 대표라고 한들 사람이 다른 사람 함부로 무시하고 갑질할 권리는 없습니다. 제가 카센터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장모님께 무시당할 이유도요. 그러니까 엄한 제타 좀 그만하시죠. 처음엔 그래도 어른이니 웬만하면 좋게 또 좋게 넘어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호구도 아니고 이유 없는 멸시를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장인을 뵈러 처가에 가긴 가되 전 장모에겐 더 이상 참지 않고 맞받아쳤죠. 그런데 저와 앙숙 같은 사이가 된 건 장모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제부 참 대단하다. 그래도 우리 엄마가 장모인데 매번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야 장나영, 너 맨날 나보다 잘났다고 잘난 척하더니 결혼 한번 잘못해서 이게 뭐니? 너 올 때마다 아주 맨날 집안 분위기가 살아오는 판이잖아. 그러게 내가 능력 좋고 착한 남자 소개시켜준다니까 다 거절하더니만. 아빠, 아빠가 그렇게나 예뻐하는 작은 딸이 집안 분위기 다 망치네요. 누구 때문에? 장모와 똑같은 성격으로 남 욕하기 좋아하고 비아냥에 도 같았던 사람은 바로 처형이었어요. 아내보다 1살 많았던 처형은 절 처음 봤을 때부터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거야 저보다 1살 많으니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워낙 집안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상견례도 오지 않았고 결혼 전엔 딱히 볼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자주 마주치며 봤더니 처형은 아내에 대한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우리 아빠 언니 때문에도 속이 많이 썩으셨어. 언닌 대학 졸업하고 맨날 술만 마시러 다니면서 취직도 안 했었거든. 맨날 아빠한테 성형시켜달라, 여행 보내달라 조르기만 하고. 아휴, 또 그동안 사곤 얼마나 쳤는지 말도 못해. 결국 아빤 언니 나의 아빠 회사에 받아주지도 않았어. 창피하다고.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자격지심이 심한지 내 언니지만 나랑 사이가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당신도 언니가 하는 말엔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공부에 뜻도 없고 노는 것만 좋아하던 처형은 늘 아내에게 자격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모까지 아는 준수한 편이었던 장인을 닮고 처형은 장모를 닮아 차이가 좀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처형이 더더욱 성형에 집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장인이 회사에도 받아주지 않자 아내를 향한 처형의 심보가 더더욱 꼬였던 거죠. 장인의 호통에 결국 다른 회사에 취업한 처형은 얼마 못 가 그만두고 말았다더군요. 그 뒤 몇 개 회사를 그렇게 갈아치우다 겨우 정착한 곳이 당시 다니고 있던 결혼정보 회사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엄마 따라서 화투판도 기웃거리는 바람에 아빠가 아주 언니 머리까지 확 밀어버리려고 했어. 또 한 번은 무슨 유부남이랑 만났다가 걸려서 상간녀 소송까지 걸렸다니까. 그럴 때마다 아빠 나랑 언니를 비교하면서 언니를 혼냈는데 그래서 언니가 더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나한테 그러는 것까진 참겠는데 당신까지 피해보게 해서 정말 미안해. 어떻게든 아내를 이길 건덕질 찾던 처형의 눈에 전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죠. 집안도 직업도 별 볼 일 없는 데다 장모와의 갈등으로 집 분위기까지 흐렸으니까요. 틈만 나면
절 기름 냄새 난다고 무시하고 내가 가족인 게 창피하다고 비꼬기 일쑤였죠. 어찌나 장모와 하는 짓이 똑같은지 유치해서 보기 힘들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전 그럴 때마다 무시로 일관했고 상대해주지도 않았어요. 제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만에 장모와 처형과의 사이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아내와 제 사이는 좋았습니다. 아낸 제게 미안해서라도 저희 집에 더 잘하려고 노력했고 전 그런 아내를 진심으로 소중하게 여겼죠. 그런데 결혼한 지 2년 뒤 어느 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네, 급한 일이니까 빨리 우리 집으로 좀 오게. 빨리. 어느 날 갑자기 장모가 절 처가로 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처가에 갔더니 장모가 제 얼굴에 웬 사진들을 뿌려버리는 겁니다. 당신 박서방한테 또 왜 이러는 거야? 하도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 사이 아내와 장인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 순간 바닥에 떨어진 사진들을 집어든 전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사진들 속 주인공은 바로 저와 웬 여자 한 명이었거든요. 그것들은 저와 그 여자 함께 찍힌 사진들이었던 거죠. 그중엔 누가 봐도 다정하게 찍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하게 찍힌 사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잔 저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카센터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죠. 제가 그 여자의 얼굴을 확실히 기억했던 건 그 여자의 이상한 행동 때문이었어요. 처음엔 분명 손님으로 왔던 그 여잔 어느 날부턴 차 수리할 일도 없으면서 그냥 찾아와 제게 접근하기 시작했거든요. 문일 씨, 곧 점심시간이죠? 제가 도시락 좀 싸왔어요. 문일 씨, 피곤하죠? 그래서 제가 커피 좀 사왔는데 드시고 하세요. 대체 왜 이러나 싶어 전 결혼한 사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가져오는 도시락이나 커피도 족족 다 거절했었고요. 그런데도 그 여자는 계속 찾아와 나중엔 제게 팔짱까지 끼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왜 이러세요? 저한테 손대지 마세요. 이봐요. 남의 손은 또 왜 잡아요? 이거 진짜 정신 나간 여자 아니야?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나 유부남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괜찮아요.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나요? 제가 뺏으면 되죠. 저 첫눈에 문희 씨한테 반했단 말이에요. 당시 저희 아버지는 슬슬 힘에 부친다며 카센터에 잘 안 나오셨었어요. 전 괜히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소란을 만들기 싫어 경찰에 신고도 못하고 그저 혼자 진땀을 빼고 있었죠. 그렇다고 그걸 아내에게 말해봤자 신경만 쓰게 할 것 같아 그동안 혼자서만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제게 접근했던 모습이 꼭 다정한 연인 같은 모습으로 연출돼 그 사진들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당사자인 제가 봐도 오해할 만한데 아내와 장인은 오죽했겠습니까? 아내와 장인도 뒤늦게 사진들을 보더니 충격받은 표정으로 절 보더라고요. 아낸 배신감 때문인지 손까지 아주 부들부들 떨며 제게 물었어요. 당신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말해주마. 내가 요즘에 저놈 행동이 하도 수상해서 뒷조사를 좀 해봤다. 근데 저런 사진들이 찍힌 거야. 장모는 기세등등한 태도로 저에게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한 상황에 전 우선 장모에게 반문했어요. 제가 무슨 수상한 행동을 했는데요. 내가 저번에 볼 일이 있어서 우연히 택시를 타고 자네 카센터 앞을 지나갔거든. 근데 자네가 그 여자하고 막 손을 잡고 있더라. 그래서 자네를 의심했네. 그리고 내 의심이 맞았다는 게 이렇게 증명됐잖아. 장모는 우연히 카센터 앞에서 그 여자 제 모습을 보고 수상쩍은 느낌이 들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뒷조사를 해본 결과 그런 사진들을 받았다는데 억울해서 펄쩍 뛸 일이었습니다. 전 진짜 아니에요. 이 여자 저희 가게 손님이었어요. 아이고, 손님이 찾아서 막 손도 잡고 도시락도 싸다 주고 그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냥 처음에 손님으로 왔다가 눈이 맞은 거겠지.
진짜 아니라니까요. 제가 막 왜 이러냐고 했는데 이 정신 나간 여자가 혼자 찾아서 막 그런 거라고요. 여보, 나 진짜로 아니야. 그걸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자네가 엄청난 미남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닌데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왜? 꼭 바람 피운 놈들이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한다더니 자네가 딱 그 꼴이구만. 아무리 변명을 해도 아낸 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장문 계속 절 바람 피운 인간으로 몰아갔고 장인은 에잇하고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죠. 장인이 들어간 뒤 장모는 표독스러운 표정으로 아내에게 이혼을 종용했습니다. 나영아, 너 이래도 저놈이 좋아? 바람 피운 놈을 어떻게 데리고 살아? 당장 갈라서. 어차피 니들 애도 없잖아. 당신 진짜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바람 피운 거 맞아? 엄마, 이거 제대로 알아본 거 확실해? 당연하지. 엄마가 다 확인해 봤어. 저놈 바람 피운 거 맞아. 엄마가 이 여자도 직접 만나봤다니까. 박서방 말대로 그 여자가 처음엔 카센터에 손님으로 갔었대. 근데 박서방이 계속 들이댔다는 거야. 예쁘다 마음에 든다면서 계속 연락했대. 그렇게 몇 달을 만났대더라. 진짜 그 여자가 그랬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 진짜 억울해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네? 장모의 말은 갈수록 첩첩산중이더군요. 전 맹세 후 바람을 피운 적이 없는데 장모는 그 여자까지 만나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전 너무 답답해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는 제 말을 전혀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아우 시끄러워. 거짓말쟁인 자네지. 어디 끝까지 착한 우리 나영을 속이려고 들어? 나영아, 너 아예 엄마랑 그 여자 같이 만나보자. 엄마 말 못 믿겠으면 직접 만나보면 되잖아. 결국 아내는 다음날 그 여자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아내가 그 여자를 만나러 가기 직전까지 전 계속 아내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고객이었으니 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는 계속 절 피하며 아예 전화를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고 돌아온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제 뺨을 퍽 소리가 나도록 세게 후려쳤습니다. 이 배신자야, 나쁜 놈아. 절 원망하던 아내 눈에선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곤 가방에서 잔뜩 구겨져 있던 종이를 꺼내 제게 건네더라고요. 그 종이를 펼쳐본 전 이제 나의 허탈해져서 헛웃음을 짓고 말았죠. 웃어? 왜? 이것까지 보니까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는 거 알게 돼서 허탈하니? 이거 그 여자랑 당신이 나눴다는 문자 내역 캡처본이야. 그 여자가 친절하게 이것까지 프린트해서 나 보여주더라. 황당하게도 그건 저와 그 여자의 문자 내역 캡처본이었어요. 전 그 여자 그런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었는데 그곳엔 제 이름과 제 프로필 사진까지 확실하게 인쇄가 돼 있더라고요. 집사람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네가 더 예쁘다, 보고 싶다, 애도 없는데 빨리 이혼하고 싶다 등등 저로선 상상도 못할 말들을 문자 속에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여? 당신이 보고 싶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오빠 내일 내가 도시락 싸서 놀러 갈게 하고 쓴 거. 그런데도 그 여자가 멋대로 도시락이든 커피든 가지고 왔었다고? 그 여자한테 이런 말들 한 주제에 그 여자가 일방적으로 그랬던 거라고? 여보, 내가 그래서 웃은 게 아니라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난 거야. 난 진짜 억울해. 이건 조작된 거야. 요즘 이런 조작 같은 건 엄청 쉬운 거 알잖아. 내가 당신을 두고 왜 바람을 피워? 나 아니라고 정말. 전 계속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이미 아낸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확신한 거죠. 아낸 피눈물을 흘리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빌더라. 다신 당신 안 만나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니까 제발 상간녀 소송만 하지 말아달라고. 자기 엄청 힘들게 산다고 애원하더라. 그래도 그 여잔 자기 잘못 인정이라도 했는데 당신은 뭐야? 이 쓰레기야.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전 그저 가슴만 칠 수밖에 없었네요.
끈질기게 노력했지만 결국 전 아내에게 변명하는 데 실패했고 그건 장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장인은 절 경멸하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박서봐, 난 정말 자네한테 실망했네. 추하니까 이제 그만 발악하고 이혼하게. 그래도 2년 동안 자네가 나랑 나영이한테 잘한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고 자네에게 피해도 안 주겠네. 그러니 조용히 갈라서. 그래, 2년 동안 미운정이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바람 피운 주제에 뭘 그렇게 버텨? 아, 그러게 여보. 내가 처음부터 둘이 결혼시키지 말라고 했지? 그래도 애 없을 때 저놈 본성이 드러나 얼마나 다행이야. 장모는 그런 장인 뒤에서 절 맹렬히 비난하더라고요. 그런 장모의 얼굴에 어찌나 생기가 돌던지 꼭 신난 사람 같더라고요. 전 제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아내도 장인도 장모도 그 누구도 절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처형이야 뭐 말할 것도 없이 장모 옆에 꼭 붙어 얄밉게 혀를 차며 아내 배신감만 더 부추기더라고요. 어쩌냐? 그렇게 제부랑 둘이 깨를 볶더니만 남자 보는 네 눈 진짜 영 꽝이었나 보다. 아유, 그러게 내가 우리 회사 고객 중에 괜찮은 사람 소개시켜준다니까. 꾸역꾸역 거절하더니만 이게 무슨 꼴이니? 우리 엄마 아빠만 속상하시게. 물론 처형은 이때다 싶은 사람처럼 저에게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점잖은 척하더니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올라간다지? 어디 할 게 없어서 바람을 피워? 그리고 최소한 난 유부남하고 바람 피운 거 걸렸을 때 단번에 인정은 했어. 제부처럼 추하게 안 굴고 내 동생 입에 학벌도 딸려 집안도 별로야. 볼 것 없는 인간 사이로 받아줬더니 진짜 기가 차다 기가 차. 아니 그런 주제 뭐 그렇게 당당하다 계속 찾아와서 아빠한테 믿어달래?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러다 우라병이 올 것 같더라고요. 절 믿어주지 않던 아내와 장인에게 서운했고 도가 지나치게 비아냥대던 장마 처형에겐 혐오감까지 들었고요. 결국 전 변명을 포기하고 이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와 장인에게 큰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장모와 처형이 너무 증오스러웠거든요. 계속 절 비난하며 신까지 나보이는 게 견딜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결혼 기간도 짧고 애도 없었던 우린 빠른 시일 내에 협의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답니다. 아낸 저와 긴 시간 더 엮이기도 싫다며 위자료 소송도 걸지 않았어요. 그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걸지 않은 모양이었고요. 그렇게 이혼한 뒤 부모님 집으로 들어간 전 한동안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진 그런 절 보며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래도 절 다그치진 않으셨고 묵묵히 제가 원래 모습을 되찾길 기다려 주셨답니다. 어떻게든 나아지려고 노력했지만 도무지 억울함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자칭 제 상간녀라고 우겼던 그 여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여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그 여자에게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김지연 씨, 저 박문일입니다. 지연 씨, 전 평소에 세상을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산 적도 없었어요. 그런 저한테 대체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연 씨한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지연 씨를 많이 원망했지만 더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 지연 씨한테 그런 일을 시킨 사람이 누군지 짐작하고 있어요. 저 이러다 진짜 안 좋은 생각까지 할 것 같아서 힘들게 연락드린 겁니다. 그러니 제발 한 사람 인생을 구해준다 생각하고 저랑 한 번만 만나주세요. 생각 바뀌시면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전 이러다 정말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문자를 남긴 겁니다. 그 여자에게 말한 대로 이게 정말 조작된 거라면 그게 누구 짓일지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적극적으로 절 몰아붙였던 장모였죠. 이혼 전엔 그저 심증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혼한 후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모가 꾸민 일이라는 것 외엔 다른 상상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진실을 찾고 싶어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제 진심이 가 닿았기 때문일까요? 다음 날 드디어 그 여자에게서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 여잔 현재 자신이 고향인 지방에 있으니 자기가 있는 곳으로 와줄 수 있냐는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전 답장을 받자마자 그 여자와 약속을 잡고 바로 그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맨정신으로는 이야기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요. 괜찮으시면 술 한잔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 그 여자의 부탁에 한 선술집에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지연 씨는 처음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어색하게 인사만 하곤 잠시 침묵하더니 대뜸 소주를 연거푸 3잔이나 마시더라고요. 그리곤 냉수 한 잔도 벌컥벌컥 비우더니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실은 누굴 짐작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맞아요. 저 돈 받는 대가로 누군가한테 사주받아서 알바를 뛰었던 거예요. 그쪽 처형되는 사람이 저한테 돈을 주고 알바를 시켰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했지만 정말로 지연 씨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장모도 아닌 처형이었다는 겁니다. 실은 문희 씨 처형, 장나정 씨, 저랑 예전에 직장 선후배 사이였어요. 제가 나정 씨가 일하던 결혼정보회사에 잠깐 몸을 담았었거든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돼 임신하는 바람에 금방 그만뒀지만요. 지연 씨는 처형과 직장에서 만난 사이였다더군요. 직장은 그만둔 뒤 지연 씨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애를 둘이나 낳은 뒤 갑자기 지연 씨 남편이 도박에 빠졌다고 해요. 남편이 집안 재산을 다 날리고 진짜 통장에 2만 원밖에 없을 때도 있었어요. 결국 남편하고는 이혼했는데 빚은 빚대로 남아있지 애들은 키워야지. 정말 제 인생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가끔 안부 묻고 지내던 나정 씨한테 연락이 왔던 거예요. 제 사정을 알고 있었으니까 저한테 좋은 제안을 해줄 게 있다면서요. 무슨 제안이요? 자기 제부가 있는데 5천만 원 줄 테니까 자기 동생이랑 자기 제불, 그러니까 문일 씨를 이혼만 시켜달라고 했었어요. 처음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거절했는데 나정 씨 말을 들어보니까 문일 씨가 너무 나쁜 사람인 거예요. 맨날 나정 씨 동생을 힘들게 하고 손찌검하고, 경우는 좀 달랐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제 전 남편이 생각나더라고요. 나정 씨는 제발 자기 동생을 위해서라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돈도 필요했고 나정 씨 동생이 저와 같은 피해자인 것 같기도 해서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처형은 지연 씨에게 절 완전 나쁜 놈을 만들어놨던 겁니다. 처형은 지연 씨에게 어차피 나쁜 놈 이혼시키는 거니까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말라고 했다더라고요. 심지어 다음번 만나면 장모까지 나와 성공만 시키면 추가 수당까지 준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나 장모가 그 일에 연루가 돼 있었던 거죠. 문희 씨 장모란 사람이 저한테 카센터 위치도 다 알려주고 작전도 짜줬어요. 제가 도시락 싸다 주고 팔짱 끼고 할 때 맞춰서 미리 고용해둔 카메라맨이 멀리서 증거 사진을 남기면 된다고요. 나중에 문일 씨 아내를 만나서 거짓말로 제가 상간녀가 맞다고 한 것도, 조작한 문자 내어 프린트해서 줬던 것도 다 그쪽 장모님 아이디어였어요. 죄송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만. 정말 잘못했어요. 그 엄청난 진실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모가 연관돼 있을 거라고 짐작해 했지만 막상 처형까지 연루되어 벌인 일들을 상세히 들으니 소름이 돋았죠. 전 죄책감에 눈물을 보이던 지연 씨에게 물었어요. 근데 그동안 내 연락을 다 피했으면서 왜 이번엔 절 만나준 겁니까? 절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게 사실 자꾸 카센터에 찾아가다 보니까 문일 씨가 전혀 나쁜 사람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아내분이 절 찾아왔을 때도 나쁜 남편한테 시달리면서 산 사람처럼 안 보였고요. 그렇게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여기 고향으로 내려온 뒤에야 깨달았어요.
문일 씨는 좋은 사람이었고 나정 씨랑 그 엄마라는 사람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었다는 걸요. 지연 씨는 뒤늦게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자식들 키우고 사는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엄마가 된 것 같아 너무 부끄러웠다고 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애들 얼굴도 쳐다보기 힘들었어요. 계속 술만 마시며 지냈는데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피하던 문일 씨한테 답장을 했던 거예요. 특히 그 장문의 문자를 보는데 제 이기심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정말 저도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죄책감은 못 이기고 양심 고백을 결심했다던 지연 씨는 제게 자신의 말을 뒷받침해줄 증거들을 모두 보여주었어요. 장모와 처형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모두 말입니다. 문일 씨 아내, 문일 씨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 것 같았어요. 너무 늦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제가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어요. 순간 지연 씨 행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 씨는 제게 저렇게 말하며 증거들을 모두 캡처해 제 아내 번호로 전송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며 말했죠. 이거면 문일 씨가 억울하게 썼던 누명 다 씻어낼 수 있을 거예요. 문일 씨한테 몇 번을 사죄해도 부족하겠지만 제가 정말 악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지연 씨의 뒤늦은 양심 고백으로 인해 드디어 제 억울함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에게 모든 진실이 담긴 사진을 받아본 나는 제가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 말이 다 사실이었어. 나 다 들었어. 이 모든 일을 다 엄마랑 언니가 꾸민 거라는 거. 당신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내님이 지연 씨와 통화까지 마친 모양이더군요. 아낸 제게 미안해 어쩔 줄 모르며 하염없이 흐느끼더라고요.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나 아니라고. 이제야 내 말 믿겠어? 난 최소한 당신은 날 믿어줄 줄 알았어. 그때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얼마나 당신이 원망스러웠는지 아냐고. 미안해 여보. 당신만 괜찮다면 내가 이제라도 다 바로잡을게.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줘. 아낸 제게 자신이 바로잡을 기회를 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아낸 모든 사실을 장인에게 전달한 모양이었어요. 그날 밤 장인에게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박서봐, 나일세. 저기 내가 나영이한테 얘기 다 들었네. 정말로 미안하네. 내 딸 자네가 다시 데려가 주게. 내가 정말 잘못했네. 자네를 끝까지 믿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네. 내 처자식 간수 잘못해서 자네한테 못다 짓 한 거 내가 머리 숙여 사줘야겠네. 그리고 장인은 제게 지금 집으로 좀 와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제발 좀 와주면 안 되겠나. 우리 딸 평생 가족 안 보고 살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 나 정말 충격 먹었네. 어떻게 장모란 사람이 처형이라 애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영이가 자기 언니 머리끄댕이 잡고 아주 난리도 아니야. 집사람이 아끼던 접시도 죄다 깨부수고선 모녀사 인연도 다 끊어버리겠대. 그런 장인 옆에선 아내가 정말 소란을 피우고 있는 모양인지 시끄러운 소리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우선 처가로 달려갔습니다. 처가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장모와 처형을 직접 만나 사과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가 앞에 도착한 전 한 번 심호흡을 한 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장인은 그런 제게 거의 1초 만에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인 거실에선 처형과 장모가 나란히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욕을 먹은 건지 장모는 하도 울어 두 눈이 퉁퉁 부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처형은 아까 소란통 속에서 아내게 머리털을 죄다 뜯긴 건지 아주 폭탄머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황당해하던 제게 아내와 장인은 미안한 듯 머뭇대며 다가왔습니다. 박서방, 왔나? 여, 여보, 이게 대체 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아까 말했잖아. 나영이 얘가 다 뒤집어 엎었다고. 엄마고 언니고 다 필요 없다고. 집안 물건을 다 깨고 나정이 머리털 뜯어놓고 두 사람 옷들까지 뒤에다 가위로 자르고 찢어놨네. 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자네 장모랑 나정이 쟤한테 손이 나갔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니들은 사람도 아니라고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저렇게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거네. 둘 다 무릎 똑바로 안 꿇어. 당신 빨리 박서마한테 사과하네. 장인은 아내 대신 제 물음에 답했고 아낸 분이 아직 덜 풀린 듯 다시 그들을 보며 씩씩대더라고요. 장모는 장인의 호통에 허리를 바로 세우며 울상을 짓곤 제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박서방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어. 난 그냥 겁만 주려고 했던 건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네. 제부 미안해. 난 진짜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난 사람 알아봐준 쟤밖에 없어. 야, 나한테만 덤태기 씌우기야? 너도 박서방 싫다고, 좋다고 동조했잖아. 왜 내 핑계만 대냐고. 엄마가 나한테 돈 주고 시켰잖아. 아이고, 내가 저것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이고, 속 터져서 정말. 그 와중에 처형과 장모는 투덕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장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한탄하셨죠. 그렇게 그들의 사과 같지도 않은 사과를 받았지만 역시나 전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전 이거 도저히 용서 못합니다. 두 사람은 제 인생뿐 아니라 집사람 인생까지 농락한 거예요. 전 이거 정식으로 고소해야겠습니다. 고소라니. 박서방, 제발, 내가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데 고소라니. 제부,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난 그냥 맨날 다간이적 으스대는 나영이가 꼴도 보기 싫고 나한테 대드는 제부도 싫어서 골탕 좀 먹여주러 그런 거예요. 인생까지 망칠 생각은 없었다고요. 다시는 그런 심술을 안 부릴게요. 박서방, 난 나정이 얘처럼 못된 마음으로 그런 게 절대 아니야. 그저 자네가 우리 나영이랑 안 어울리는 짝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나영을 위해서 그런 거야.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나?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게. 고소란 말에 그들은 화들짝 놀라며 무릎 꿇은 채 제 앞까지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곤 변명이랍시고 제게 그런 짓을 한 이유를 늘어놓는데 이제와 제게 존댓말을 쓰던 처형도 부모란의 위치를 이용하려던 장모도 모두 가증스럽게만 느껴졌어요. 처형, 그렇게 맨날 남 욕하고 시기 질투하기 전에 자기 내면을 좀 가꾸세요. 얼마나 스스로 못나게 여기면 맨날 남들 자기 아래로만 끌어내리고 싶어해요. 그 자격지심 못 버리면 처형은 평생 그렇게 한심하게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자꾸 딸을 위하는 척 하시는데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삶을 살게 놔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장모님은 그냥 자식이 뭘 원하든 간에 장모님이 싫어하는 절 치워버리고 싶었을 뿐이잖아요. 전 두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절대로 용서할 생각 없습니다. 전 그들에게 소리친 뒤 처가를 나와버렸어요. 그런 제 뒤를 아내가 황급히 따라 나왔죠.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왔던 제가 정처 없이 앞으로 성큼성큼 걷는 동안 아내는 말없이 계속 절 뒤따라왔어요. 미안한 마음에 차마 제게 말도 걸지 못하고서요. 그런 아내는 겨우 용기를 내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엄청난 음모에 휘말렸다는 황당함과 소름끼침, 장모와 처형에 대한 분노, 끝까지 절 믿어주지 못했던 장인과 특히 아내에 대한 서운함과 원망, 그 모든 감정이 절 휘몰아치고 있는데도 차마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싶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혼한 지 고작 한 달 정도 지났던 그때 전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비록 너무 지치고 장모와 처형에게 심하게 질려버려 이혼이란 선택을 하긴 했지만 제겐 아직 아내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전 뒤를 돌아 아내의 두 손을 맞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잘못 없어. 솔직히 서운하고 원망도 했지만 입장 바꿔서 내가 당신이었다고 해도 충분히 의심했을 거야. 그래도 진실을 알자마자 이렇게 나한테 달려와줘서 사과해줘서 고마워 여보. 그래도 미안해. 당신을 믿지 못했던 일, 그리고 엄마랑 언니가 한 일 전부 다. 나 두 번 다신 당신 말 의심하지 않을게. 아내와 전 그렇게 골목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내를 안고 있으니 그동안 가슴에 맺혔던 서름과 억울함이 모두 녹아내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극적인 화해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 뒤로 제가 처형과 장모를 고소했냐고요? 아니요, 전 고소를 하진 않았습니다. 장인의 부탁이 있었거든요. 박서방, 나 자네 장모하고 이혼하기로 했네. 그리고 나정이도 자기 엄마랑 집에서 같이 내쫓고 그냥 안 볼 생각이야. 그동안 자네 장모도 나정이도 난 봐줄 만큼 봐줬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그들은 이번엔 선을 제대로 넘었어. 그렇게 이젠 웬만하면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나영이를 낳아준 엄마고 언니니 자네가 고소만큼은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나. 제발 부탁일세. 장인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전 장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화가 났지만 장인 말씀처럼 그래도 아내의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엔 인생을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지기도 했죠. 아내와 전 재결합을 했고 장인은 그렇게 장모와 이혼하셨습니다. 장인 없인 아무런 능력이 없던 장모는 끝까지 매달린 모양인데 장인은 가차없이 장모를 내쫓았다고 해요. 처형 또한 장모와 함께 쫓겨나며 장인에게 받던 모든 지원도 다 끊길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우시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용서를 빌고 싶어서 왔어요. 아내는 저희 부모님도 찾아뵙곤 떨리는 목소리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과 동생은 아내를 탓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고요. 너무 늦지 않게 일이 바로잡혔으니 그걸로 됐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이번 일로 너희들 사이 믿음이 더 돈독해졌을 게다. 그건 그렇고 아가 너도 상처가 컸겠구나. 한편 아내와 전 모든 진실을 밝혀준 지연 씨를 끝내 용서하기로 했답니다. 지연 씨는 아내를 찾아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했는데 그때 아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편이랑 상의해봤는데요. 우린 그냥 지연 씨 용서하기로 했어요. 물론 지연 씨가 한 행동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양심 고백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 입속만 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애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용서해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부디 이런 잘못된 행동 다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연 씨는 저와 아내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구슬 같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네요. 그렇게 지금은 아내와 재결합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에겐 소중한 생명이 찾아와 주었어요. 아내는 지금 벌써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었답니다. 아유, 아빠, 왜 자꾸 우리 남편만 만나면 술 마시자고 하세요? 임신한 딸내미 술도 못 마시는데? 아니, 아빠 회사 요즘 골칫거리가 많지 않냐? 근데 이상하게도 박서방하고 고민도 나누고 술도 한잔하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이젠 혼자가 된 장인은 종종 절 처가로 부르시거나 저희 집에 찾아와 저와 자주 술잔을 기울이곤 하십니다. 요즘 회사 일로 고민이 많으신 모양인데 그래도 제가 도움이 되는 사이인 것 같아 다행일 따름이네요. 그리고 장모와 처형은
현재 둘이 같이 살고 있는 모양인데 자세한 소식은 알지 못합니다. 아내와 장인은 알지도 모르겠지만 제게 굳이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제게 너무 큰 실수란 두 사람의 소식에 굳이 귀 기울이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두 사람으로 인해 더는 저에게도 처가에도 소란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전 여전히 아버지 카센터 운영을 돕고 있어요. 아버진 서서히 제게 카센터를 물려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잘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가게 누가 되진 않게끔 열심히 해보려고요. 가끔 전 이 채널의 사연들을 듣곤 하는데요. 많은 사연에서 사람에 대한 의심과 배신이 주제가 되는 걸 들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사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게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끝까지 믿어봐 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말을 해보고 싶어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물론 무작정 맹목적으로 믿어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차근차근 돌이켜보며 최소한 섣부른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성급한 판단이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 모두의 가슴에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으니까요. 운이 좋게도 다시 아내와 행복 모두를 되찾은 전 앞으로도 어렵게 찾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손안의 소중한 것들을 꼭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전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